마침 서울의 안암동이라는 데에 제가 이제 살게 되었는데, 저희 동네에 그 칠기하는 분들이 당시에만 해도 엄청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우리 선배가 저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대부터 오칠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 그때 이제 김태희 선생님 수하에서 8년 동안 저희 그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8살, 27살 정도? 오천 온나무가 생성하는 진액을 이제 우리가 채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예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으로도 쓰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오칠은 한중일 삼국 중에서 가장 칠의 성분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한국의 오칠은 투명도도 좋고 또 강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거는 뭐냐면 오산의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내수성과 내열성, 내마모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 오칠보다도 좀 탁월하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작업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칠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건조시켜야 되는 건조장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그냥 칠장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가마니를 두르고 거기에다 물을 뿌리고 그래서 습기를 이제 조절한다고 했다면, 지금은 그 삼나무가 물을 잘 흡수하고 잘 썩지도 않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욕실 쪽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거의 다 하죠. 근데 이제 온도와 습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은 습도가 좀 떨어져야 되고, 30도 이상, 우리나라 지금 온도가 기온이 30도가 넘을 때가 많잖아요, 여름에는. 그리고 또 장마 때에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5도, 27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내외, 60% 이상이 되면 칠을 해놓고 나면 망가져요. 그건 우리는 보통 칠이 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칠이 뽀얗게 망가져 버려요. 그런 부분을 몸으로 익혀야 되지 그냥 수치적으로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재료는 주로 이제 여기 원주에서 생산되는 칠을 쓰죠. 모든 것이 지금 분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업은 옛날부터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소목장은 소목으로 백골을 짜면 그 다음에 이제 칠을 하는 사람이 칠을 먹이게 되죠. 나무에 칠을 먼저 먹이는 것은 나무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순서인데, 습기를, 수분을 막아줘야 그 기물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칠을 먹여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접을 하게 됩니다. 배접은 삼배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면, 그러니까 옥양모 또는 그 궁에서는 비단을 쓰기도 했어요. 견고하게 하려고 하면 삼배를 여러 겹 바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삼배나 다른 것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숯가루나 기와가루를 오칠로 개서 바르긴 하는데, 기와장 가루는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서 부딪혀도 잘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그 기와장가루나 숯가루가 너무 거치니까 그 거침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황토분, 아주 미세하게 이제 그 옛날 같으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고운 점질이 없는 황토분으로 다시 또 오칠로 개서 곱게 몇 번을 발라요. 그런 다음에 연마를 잘해서 칠을 자꾸 하게 되죠. 이제 칠을 해서 그것이 표면이 고와지면, 다른 사람들은 찹쌀이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찹쌀은요 엄청 강해요. 강해서 균열이 생깁니다. 맵쌀은 균열이 안 생겨요. 그래서 꼭 맵쌀로 곱게 갈거나, 또는 예전에는
밥을 좀 질게 해서 그걸 짓이겨서 거기다가 오치를 넣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로 만들어서 쓰는데 꼭 오칠이 충분히 들어가 줘야 돼요. 충분히 안 들어가면은 습기에 약하고 이래서 나중에 들뜨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칠을 아끼면 안 돼요. 풀에다가 칠을 처음에 넣으면 엄청 뻑뻑해져요. 너무 지나쳐도 잘 안 말라요. 풀이 되면 바를 때 너무 힘들어요. 또 너무 강하면 균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을 좀 연하게 쓰는 거죠. 조금 묽게.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다녀가서 현업에 지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또 우리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지금도 오칠을 배우고 있어요. 벌써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학생으로 둘이 이제 있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통 문화가 제자리를 완전히 잡아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몸으로 익힌다고만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정량화 시켜서 표준화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수치는 수치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같이 쌓아간다면 훨씬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